안녕하세요. 성과내는 설계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황영규 강사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성과내는 설계사가 일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입니다. 제가 강의장에서 설계사분들을 뵙고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더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다.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요즘 어떠세요? 더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과는 달라집니다. 수도원과 교도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는 끌려왔고요. 하나는 스스로 왔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교도소는 전부 다 끌려왔을까요? 수도원은 모두가 스스로 왔을까요? 수도원에 끌려온 분들은 여기가 수도원이 아니라 여기도 교도소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 따라 교도소도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도 교도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계사는 누구입니까?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고객에게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계사는 고객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보험의 조언자입니까? 또는 보험의 컨설턴트입니까? 보험 설계사는 고객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보험의 조언자이고 보험의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사는 보험의 조언자이자 컨설턴트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되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겁니다. 동기로 입사한 2명의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열심히 하셨고요. 한 분은 열심히 하면서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일하면서 차이점은 뭐가 있었냐면 열심히 하신 분은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신 분은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할 수 있을까?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분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서술해 놨습니다. 실제로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두 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신 분도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신 분은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지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명확한 목표점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의 가치와 비전의 중요성,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은 보험의 좋은 자와 전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일이 즐겁습니다. 네.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하니까. 이렇게 일하니까 고객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죠. 자연히 성과가 향상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설계사의 모습으로 됩니다. 즉, 완전한 자신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점과 장점 살리기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토끼가 왜 졌을까요? 달리기는 토끼가 훨씬 더 잘하는데. 거북이는 달리기를 훨씬 못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토끼가 진 이유는 자신의 강점인 달리기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자신의 강점인 성실함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회사에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이 회사의 세일즈 왕은 영업사원이 가져야 될 모든 역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세일즈맨이 가져야 할 태도, 지식, 역량 다 완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상품은 정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챔피언이 됐을까요? 예. 그분은 자신이 잘하는, 최고로 잘하는 강점과 장점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것에 포커싱 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루 어떻게 보내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십니까? 아이젠하워의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의 종류를 나눠보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고요. 긴급한 것과 덜 긴급한 게 있습니다. 이걸 나눠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 하루가 너무 정신없죠.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집중합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일할 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줄어들면서 더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시면 최소한 5분 정도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일의 종류를 적으시고
우선순위가 뭔지 정하시고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긍정의 언어로 말해라. 두 번째,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 명확한 비전을 세워라. 네 번째, 장점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상으로 성과 내는 설계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